지수는 어느새 보합 정도까지 와서요. 살짝 조금만 더 애를 쓰면은 상승 전환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도 채 이 낙폭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도 9시 구간 후반대에 빠른 만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될까요? 요즘에는 계속해서 또 몇몇 테마주들만 움직이고 또 순환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전략 체크인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포트폴리오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의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시장이 지수가 점점 묶여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죠.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상승했는데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1차 함수보다도 2차 함수, 3차 함수처럼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기울기가 좀 줄어들면서 점점 평평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그 안에서도 거래 대금은 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점이고요.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점이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얘기가, 그런 목소리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 너무 빠르게 하락을 했고, 금값도 너무 빠르게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너무 빠르게 상승을 했고, 지수도 좀 빠르게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빅7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그래서 약간의 숨고르기에 좀 들어갔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다행스러운 게 오늘 국내 증시 이 코스피, 코스닥 뭐 얇게 양봉 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락폭이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인데, 그래도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조정이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미미하게 나오죠.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특정 섹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개별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수가,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건 맞는데 지수가 여기에서 막 많이 움직이자니 부담스럽죠. 뭐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같이 움직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가 확 해서 움직여버리면 지수가 올라가 버리죠.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순환매되는, 뭐 테마를 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종목별로 움직인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매매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이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는데, 종목별로 움직이는 건 지수의 변동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오늘 뭐 굉장히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폭의 조정이 나와서 시장 뭐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상황까지 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서는 다시 이 상승에 대한 타이밍을 재는, 그 상승에 대한 타이밍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상승 타이밍으로 잡고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신규 편입 종목이 하나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현금과 주식 비중 8대 2였습니다. 주식 80%로 구성을 해놨었는데 이 부분은 변화가 좀 있으세요? 네, 이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제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 비중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70, 80, 그러면 한 90% 이상으로 좀 늘리신 것 같은데,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 보겠습니다. 종목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총 5종목으로 포트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30%, 기아 20%, GS리테일, S오일,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각각 10%로 주식 비중 80%입니다. 여기에 현대건설은 지난주에 신규 편입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는데요. 뉴스는 계속해서 뭐 좋은 뉴스, 그렇지 못한 뉴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 삼성전자가 포트에 가장 많은 뭐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뭐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조금 하락 나왔죠. 소폭 하락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도 이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뭐 주가의 변동이 지수의 변동만큼 삼성전자의 주가의 변동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한 73,000원 정도, 좀 많이 떨어지면 71,000원 정도, 이 가격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제는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들, 이 재고가 우선 줄어들었습니다. 재고가 줄어들면서 감산을 먼저 했죠. 감산을 먼저 하고 재고가 줄어들고,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탄력성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공급자 우위의 그런 시장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4분기에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 탄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4분기는 이제는 뭐 확실히 좀 돌아섭니다. 4조 원 정도 영업이익 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도 한 30조 원대 후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메모리, 이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그 내년 초까지도 뭐 충분히 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안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포트의 안정성을 잡아주고 좀 그래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도 약간은 좀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은 4거래 만에 소폭 상승으로 전환이 나오는데 기아는 한 주 동안의 흐름 어땠나요? 네, 기아도 좀 횡보하는 모습들 나왔죠. 횡보하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최근에 오늘까지 한 3일 동안 기관이 좀 팔고는 있는데,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이 기아 같은 경우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부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받았다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OP마진이 23년도 OP마진이 12.3%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중에 2위인데요. 굉장히 마진이 높은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예상 PER이 3.5배입니다. 뭐 너무 낮죠. 그렇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마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센티브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배당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당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퍼도 낮고, 이런 부분들은 하방을 지지하고요. 상방에 대한 모멘텀들은 24년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점유율이 올라갈 만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도 그대로 홀딩 의견 주셨고, GS 리테일은 딱히 뭐 눈에 띄는 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GS 리테일이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면서 시장에서 조정도 한번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해서 시장이 움직일 때 GS 리테일 좀 탄탄하게 좀 받쳐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버스 ETF와 같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런 작용도 할 수 있고, 또 내년 실적이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파르나스, 홈쇼핑 좋고요. 편의점 잘 버텨주고 있고, SSM을 통해서 이 온라인 쪽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불황이 되면 될수록 이 마트와 편의점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내년도에도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래서 GS 리테일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도 그대로 홀딩하고요. 거기에 S-오일, 국제유가는 뉴스 많습니다. 게다가 변동성도 큰데 S-오일은 영 묵묵부답이네요. 네, 사실은 유가에 대해서 본다라면 S-오일 이제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하락을 멈췄죠. 그러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S-오일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서, 그리고 연말 배당을 보면서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실적과 배당 메리트로 홀딩 의견 주셨고,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제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한번 조정받았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조정받았는데, 역시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 그런 종목들 주목을 받으면서 조정 한번 받았었는데, 조정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고요. 이 원전에 대해서 주설비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라는 점, 향후에 중동 쪽, 유럽과 중동 쪽 원전 모멘텀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도 여전히 좀 낮아질 가능성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존의 보유 종목을 쭉 훑어봤는데 주식 비중 늘리셨다고 하셨어요. 신규 편입 종목이 있는 건가요? 네,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네. 항공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요즘에 사실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스물스물 좀 올라오는 게 10월달 들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과 함께 올라왔는데, 대한항공의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 피크아웃이 별로 없죠. 일본 한 2배 정도 올라갔고요. 중국도 상당히 많은 부분 회복했고,
4분기에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의 90% 이상 회복하는 여객 수요가 있고요. 화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화물 실적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말 특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 화물에 있어서 수요 회복, 운임 상승 모두 다 이 동반이 될 가능성 4분기에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여객 수요 안 줄어들어서 우려감 줄어들었고 화물 수요 상당히 좀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국제유가도 싸져 있고요.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 들어서 비중 10만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 90%로 늘어나게 됐는데 이 종목까지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식이 6종목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삼성전자 여전히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아 20% 있고요. 나머지 4종목은 각각 10% 정도씩 있습니다. GS리테일과 S-오일, 현대건설, 여기에 대한항공이 신규로 편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 90%의 포트폴리오가 꾸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 체크인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